이제 제 집인데 뭐 문제 있나요? 연락 못 받으셨어요?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 강재인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선 듯 너무나도 태연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표정 앞에 집의 주인이었던 황기찬과 그의 어머니 노숙자, 그리고 황기찬의 곁을 지키던 강세리의 얼굴은 순간의 충격으로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재력가일지 떠들던 그들의 입이 경악으로 벌어졌습니다. 강재인, 너가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찾아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노숙자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 요망한 것, 당장 우리 집에서 썩 꺼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기억 상실인 척 연기한 것도 들통난 마당에 무슨 낯짝으로. 노숙자의 고함에 강재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오히려 더 당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이 아니라 이제 제 집이라고 정정해 주셔야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그 천연덕스러운 대꾸에 노숙자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집주인? 너가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내년 전 재산은 우리 기찬이한테 모조리 빼앗긴 주제에 어디서 감히 천박한 거짓말을. 노숙자의 고함에 강재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신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윤비서를 향해 고갯짓했습니다. 윤비서님, 계약서 보여드리세요. 그 한마디에 황기찬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윤비서. 자신의 충직한 오른팔, 자신이 시키는 더러운 일까지 군말 없이 처리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쌓아온 그가 어째서 강재인의 뒤에 서 있는 것인지 황기찬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졌습니다. 윤비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 한 부를 꺼내 황기찬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황기찬의 떨리는 눈동자가 계약서의 마지막 장 서명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명하게 적힌 이름 강재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인했던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되어 있던 투자 계약서의 실소유주가 바로 강재인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여기 강재인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분위기를 읽지 못한 어린 황기만이 천진난만하게 외치는 소리가 그 순간 거실 안의 모두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를 와락 가로채 제 눈으로 확인하고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너가 도대체 무슨 수로. 디자이너엘로 돌아온 것도 기가 막힌데 어떻게 이 집까지 다시 내 손에 넣는다는 말이야? 강세리의 절규를 들으며 강재인은 비로소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지옥보다 더한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강규철 회장이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전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늦은 밤 YL그룹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은 도민준 상무를 배웅한 뒤 그림자처럼 자신을 보좌하던 윤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비서, 자네에게 아주 어렵고 위험한 부탁을 하나 해야겠네. 강규철 회장의 말에 윤비서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평생을 회장님 한 분만 모셔왔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는 죽어서도 다 갚지 못할 겁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윤비서에게 강규철 회장은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자신에게 YL그룹의 장학금은 한 줄기 빛과 같았고 대학을 졸업한 자신을 직접 발탁하여 곁에 둔 것은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었습니다. 윤비서는 강규철 회장을 아버지처럼 존경했고 그의 충성은 맹목적일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비서가 아닌 내부인이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집무실 깊숙한 곳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묵직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윤비서, 이것들은 내가 평생을 모아온 비자금과 차명 계좌 목록일세. 떳떳하지 못한 돈이지만 황기찬 그 녀석의 눈을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 이 모든 것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윤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의 가장 은밀한 재산을 자신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찌 그런 막중한 것을 저에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 자네밖에는 없네.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이 자네야. 기찬이 그놈의 속내까지 꿰뚫어보고 있는 것도 자네뿐이지.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노련한 경영인의 카리스마 뒤에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 손으로 괴물을 들인 셈이야. 황기찬, 그놈의 탐욕은 끝이 없어. 내가 눈을 감는 순간 Y애를 통째로 삼키려 들 걸세. 내 딸 제인이는 너무 착하고 약해. 그 아이가 그 늑대 같은 놈을 당해낼 수 없을 거야. 이 재산은 제인이가 그 집에 숨겨져 있다고 알고 있을 걸세. 하지만 그 집에 두는 것은 호랑이 아가리에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같아. 그러니 자네가 맡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숨겨줘야 하네. 강규철 회장은 서류 봉투를 윤비서의 손에 쥐어주며 간절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 제인이를 부탁하네.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네가 꼭 내 딸을 지켜주게나. 윤비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회장님의 이토록 나약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작은 사모님을 지키고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런 약한 모습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황기찬을 만난 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회장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비서였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주인의 손을 붙잡고 윤비서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회장님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 강제인을 지키고 YL 그룹을 되찾는 그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윤비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습니다. 황기찬의 충성스러운 신복이 되어 그의 의심을 완벽하게 걷어냈습니다. 회사 모두가 황기찬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강제인의 고모인 강미란마저 조카를 배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윤비서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황기찬의 명령에 복종하는 충직한 비서였지만 밤이 되면 검은 가면을 쓰고 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추악한 비밀을 하나씩 폭로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문의 유튜버 가면남. 그의 정체가 바로 윤비서였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윤비서님이 그 가면남이었다니.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제인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던 존재가 바로 윤비서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왜 정체를 숨기셨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또 뭐고요? 강제인의 물음에 윤비서는 그동안의 서름과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작은 사모님께서 정신병원에 감금되셨을 때도 아드님 장례를 치르실 때도 황기찬이 의심할까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황기찬이 스스로 무너질 그 순간을요. 윤비서는 강규철 회장이 남긴 비자금을 이용해
홍콩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난에 허덕이던 황기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투자 제안을 던졌습니다. 중국 투자건이 무산되며 궁지에 몰린 황기찬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주식을 담보로 잡고 윤비서가 내민 계약서에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독이 든 성배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황기찬은 이제 빈털털이나 다름없습니다. DH홀딩스 역시 저희 편입니다. 이제 작은 사모님께서 YL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르시면 됩니다. 윤비서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재인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더 걸었습니다. 황기찬이 살고 있는 그 집, 아버지가 지어주신 우리 집을 반드시 되찾아야 해요. 투자 조건에 그것도 넣어주세요. 그 집에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고모와 승우와도 함께 살고 싶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강재인은 윤비서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제는 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곳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다시 현재의 거실. 강재인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진 황기찬과 강세리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윤비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황기찬이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며 소리치자 윤비서는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황기찬 사장님의 사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강규철 회장님의 충신이었습니다. 닥쳐. 강세리가 악을 쓰며 강재인에게 달려들려 하자 강재인이 그녀를 막아서며 비웃었습니다. 세리야, 원래부터 이 집은 내 거였어. 너가 아무리 나인 척 흉내내도 감히 내 발끝이라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았니? 강재인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승리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강재인이고 여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지어주신 내 집이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황기찬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아, 참, 황기찬은 나한테 돌려줄 필요 없어. 너 평생 가져.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하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오물을 치워줘서. 강재인의 비웃음에 강세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강세리를 향해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황기찬도 너랑 같은 생각일지는 잘 모르겠네. 원래 계획은 너 아들 황지호도 똑같이 뺏어서 너가 나한테 줬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지 뭐야. 그 순간 강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강재인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막으려는 듯 그녀의 눈동자가 절망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황지호가 황기찬 아들이 아니더라고.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 천하의 몹쓸 년. 그럼 내 손주가 아니라는 게냐? 어느 놈의 씨를 데려와서 우리 집안을 속인 게야. 노숙자의 절규가 터져나왔고 황기찬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지며 강세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강세리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말해. 사실이야? 저 말이 사실이냐고 강세리. 강세리의 전신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그들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황지호를 뺏어봤자 자기 아들도 아닌데 황기찬이 고통스러워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계획은 일찌감치 접었어. 안심해. 강재인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가 아주버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까지 또 계단에서 밀어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니? 겁나서. 그 말을 끝으로 강재인은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채 유유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강세리의 처절한 절규가 울려 퍼졌고 황기찬과 노숙자는 금방이라도 강세리를 죽일 듯한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가 된 거실을 뒤로하고 문을 열려던 강재인은 문득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황기찬에게 정확히 꽂혔습니다. 아, 그리고 황기찬 씨.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에요. 강재인의 말에 윤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황기찬 앞에 던졌습니다. 이전의 두꺼운 계약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얇은 단 한 장짜리 서류였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강규철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남기신 진짜 유산입니다. 황기찬의 떨리는 손이 그 서류를 향해 천천히 뻗어나갔습니다. 그를 향해 강재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잘 읽어봐요.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똑똑히 알게 될 테니까.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강규철 회장이 자신의 가짜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을 저주일까요? 강규철 회장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YL 그룹을 되찾고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한 강재인. 그리고 가면남의 정체였던 윤비서의 활약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황기찬.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황기찬을 기다리는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